의뢰 유형은 없어. 이번 의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야. 사실 그냥 사람 찾는 의뢰에 불과해. 그럼 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얼마 전에 목록을 정리하다가 이 의뢰를 우연히 발견했거든? 평범해 보였는데 유명한 모험가들까지 시도했음에도 10여 번이나 실패한 기록이 있더라. 모험가 길드의 신용과 수메르 지부의 실적을 고려해서 최근 몇 년간 의뢰 성공률이 가장 높은 모험가한테 이 의뢰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겠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도 이 의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취소해야겠지. 그래서 대체 누굴 찾는 의뢰인데? 뭐가 그리 어려운 거야? 비마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신청한 의뢰인데 마을 주민 한 명이 실종됐대. 근데 다들 실종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대략적인 특징이랑 생김새만 기억하고 있지 뭐야? 같은 마을 사람인데 이름도 모른다고? 게다가 다른 모험가들도 실패했다며. 그럼 애초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못된 장난이거나. 아니, 의뢰하러 찾아온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말투와 표정까지 진지해서 농담 같지는 않았어. 게다가 의뢰를 맡기려면 수수료로 모라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 장난을 쳐서 얻을 게 없잖아. 어쨌든 비마라 마을에 가서 한번 알아봐. 나한테도 자료는 있지만 주민에게 직접 정보를 얻는 편이 착오가 없을 거야. 그럼 가자. 나도 궁금해졌어. 비마라 마을에 도착했으니까 일단 마을 주민들한테 실종자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자. 어려운 의뢰를 완수하려면 꼼꼼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어서 와. 뭐 필요한 거 있니? 난 이 일대에서 장사하고 있거든. 아니, 우린 캐서린한테서 비마라 마을에 의뢰를 받고 찾아온 모험가야. 그 의뢰구나. 너희 같은 모험가들이 매번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네. 솔직히 우리는 거의 포기했어. 다들 기세등등하게 나섰다가 금방 포기하고 돌아가더라. 질문도 질릴 만큼 대답해줬고 비마라 마을 주변도 뒤질 만큼 뒤졌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어디 살던 사람이고 가족은? 몰라, 모르고. 몰라. 대답하기 그렇게 귀찮은 거야? 미안. 귀찮은 게 아니라 세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한 것뿐이야. 대답과 별개로 우린 그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비마라 마을에서 같이 지낸 만큼 함께 보낸 기억이 많거든. 다만 구체적인 정보를 모를 뿐이야. 전에는 알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까먹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마을 사람들끼리 정보를 나눠본 결론은 이게 다야. 알겠어. 그렇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 아주 열정적이고 착한 친구였지. 손님이 없을 땐 내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무턱대고 남을 돕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친구였는데. 되게 좋게 봤나 보네. 그 사람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어. 당연하지. 다들 그 청년을 좋아하니까 다 같이 모험가 길드에 수색 의뢰를 맡긴 게 아니겠어? 그렇게 순수한 청년도 흔치 않은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다니. 나쁜 일이 아니길 바랄 뿐이야. 그냥 몰래 이사 간 게 아닐까? 아니야. 그 성격에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을 리가 없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의 눈을 피해 떠나는 건 불가능해. 그렇네. 정보 고마워. 우린 다른 곳에 더 물어보러 갈게. 손님인가? 아마디아 할아버지, 안녕? 우린 비마라 마을에 의뢰를 받고 왔어.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 아이 일은 잘 부탁한다.
실종자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얼마든지 들려주마. 비록 눈은 침침하지만 예전엔 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단다. 지금은 들리질 않으니 마음이 참 허전하구나. 부모는 비마라 마을에 없는 듯 했지만 그 아이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곁에 있어주려 했지.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마을의 고아들과 함께 놀아주곤 했단다. 누가 안 좋은 일이라도 겪으면 가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지. 촌장으로서 그 아이에겐 참 고마워하고 있단다. 곤경에 처한 이를 위로해주는 건 원래 내 본분이었거든. 그 사람이 실종된 후로 다들 왜 그렇게 초조해하나 했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거처, 가정 환경 같은 건 할아버지도 전혀 모르는 거야? 참 부끄러운 일이지. 어떻게든 기억해야 하는 건데 이젠 정말 나이가 들었는지 아무리 애써도 기억나질 않는구나. 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여행자, 어떻게 생각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름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니 너무 이상하잖아. 거처나 가족에 대한 단서도 없으니까 마치 현실에서 지워진 사람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워진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잠깐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니. 두 분은 모험가이신가요? 의뢰를 받고 오신 거 맞죠? 우리는 지금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모험가 길드가 의뢰를 취소할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전 비마라 마을의 주민 아토사예요. 부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걱정하지 마. 그보다 실종자랑 잘 알던 사이야? 우리한테 알려줄 만한 단서가 있을까? 단서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손에 손잡고. 여기 이 나무 아래야? 네. 평범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저흰 종종 이 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아주 오래도록 앉아 있었죠. 저는 숲에서 순찰자가 발견해 비마라 마을에 입양된 아이예요. 다들 저한테 잘해줬고 저도 매일 떠들썩하게 살았지만 왠지 모르게 늘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또는 털어놓아도 될지 몰랐거든요. 다들 자신만의 삶이 있으니 마음을 털어놓는 게 상대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헤헤. 잘 됐네요. 정말 부러워요. 저한테 그는 가족이자 절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그에게 망설임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순수하면서도 사려 깊었어요. 마치 자기 얘기를 듣는 것처럼 언제나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줬죠. 그가 사라지고 난 뒤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아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다시 볼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사이가 정말 좋았구나.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자기 얘기를 한 적도 있어? 주로 비마라 마을에서 본 재미있는 일이나 여러 기상천외한 생각들이었는데, 아참, 한 번은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여길 떠났다는 얘긴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긴지 물어볼 엄두가 안 나서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럼 여전히 단서는 없는 건가?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도움이 못 됐네요. 정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도 그와 함께 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매번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네요. 기억 속에선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어요. 분명 한참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날은 어두워지지 않았죠. 편안한 상태에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 왜 그래? 있잖아, 저기 있는 추추족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심형 교단이잖아. 설마 저 녀석들이 꾸민 짓인가? 우리 발견했어. 어서 싸울 준비하자. 전부 다 보인다. 난공불락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헤이. 하늘의 이치가 진군합니다. 격천동지 고마워요. 여기에도 마물이 나타날 줄이야.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쯤이야 뭐. 그러고 보니 요즘 비마라 마을 주변에 있는 추추족이 부쩍 활발해졌어요. 불안정해 보이고 가끔은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그래서 촌장님은 아이들이 마을 주변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설마 정말 심형 교단과 연관된 걸까? 혹시 모르니까 비마라 마을로 돌아가 상황을 살펴보자. 마을 사람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잠깐만! 저 사람은 대인 슬레이프잖아! 너희였군. 친구분인가요? 그럼 전 먼저 마을에 가서 촌장님 쪽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따 봬요. 이따 봐, 아토사! 정말 신출귀몰하다니까. 매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기야. 너희도 시면을 쫓고 있으니 길이 겹칠 수밖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 그럼 심형 교단을 쫓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방금 네가 심형 마물을 처치하는 걸 봤는데. 당연하지. 너희는 아닌가? 어쨌든 아무리 둔해도 이젠 이곳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겠지. 시면교단이 이 부근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분명해. 아니면 어떤 계획을 실행 중일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넌 추추족 소동의 배후에 심형 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와서 추추족을 날뛰게 하는 게 녀석들의 목적은 아닐 거야. 그건 기껏해야 계획의 부산물일 뿐이지. 그래도 비마라 마을엔 큰일이라고. 잠깐 여기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지키는 와중에 시면교단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래야만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질문을 피하려던 건 아니었어. 걱정 마. 이번엔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너흰 그런 의뢰를 받고 여기로 온 거였군.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 확실히 신경 쓰이는 걸. 평범한 실종 사건 같지는 않다만 그렇다고 시면교단과 연관됐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워. 그 외엔 추추족 소동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단서밖에 없으니까 별 수확이 없군. 여행자의 가족의 기억 속에서 들렸던 신비한 목소리 있잖아. 무슨 죄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누구야? 여행자, 넌 네 가족이 널 배신했다고 생각하나? 그런가? 진실을 알지 못해서 망설이는 게 느껴지는군. 너희 관계는 아직 되돌릴 여지가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야. 하지만 너희가 알고자 하는 그 죄인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나와 내 나라를 배신했지. 녀석의 이름은 예언가 베드르 폴리르.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피로 이어진 내 형이야. 그 사람이 대인의 형이라고? 죄인은 총 5. 켄야의 5대 죄인이라고 불리지. 현자 흐로프 타티르, 예언가 베드르 폴리르, 황금의 라인도티르, 극악기사 수르트 알로기, 그리고 달사냥꾼 레리르. 내 기억이 아무리 마모돼도 그 이름만큼은 잊지 않아.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알베도를 만든 라인도티르, 스코크의 스승 수르트 알로기, 그리고 방금 대인의 형이라는 걸 알게 된 클로타르가 심연교단을 세우도록 인도한 예언가 베드르 폴니르까지. 녀석들은 켄야에서 큰 기대를 받던 몸이자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였지. 원래 계획은 나를 포함한 6명이 함께 재앙을 맞고 검은 왕이 세계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게 저지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 5은 시면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나눠 가졌지. 그렇게 그들은 죄인이자 초연한 존재가 됐어. 하나하나가 세계에 필적할 힘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나 켄야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비극을 막으러 나서지 않더군. 난 녀석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 녀석들을 내버려두면 언젠가 온 세계를 배신하고 말 거야. 됐어. 네 질문을 피할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잖아. 대인, 그럼 그동안 뭐 더 알아낸 거 있어? 난 운명의 배틀을 계속 조사했어. 운명의 배틀 동력 계획이 시작된 뒤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더군. 비록 우리가 최초 경작기의 눈을 빼앗아 녀석들의 계획을 일부 막았지만 기억나. 마신 오세를 개조하려던 거였지? 그래. 다만 그건 일종의 기술적 실험에 불과해. 녀석들은 핵심인 경작기 눈을 얻지 못했어도 실험을 건너뛰고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거야. 수많은 현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그럼 어떡해? 이미 늦은 거야? 당장 시급한 건 운명의 배틀이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아낸 다음 시면교단의 목적을 유추하는 거야. 지금까지 알아낸 단서에 따르면 운명의 배틀은 지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군. 지맥? 저번에 여행자가 가족의 기억을 볼 수 있었던 건 그 일대의 지맥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최근 시면교단을 조사하다 발견한 사실인데 녀석들이 활동한 지역엔 반드시 지맥 문제가 발생했지. 대인의 말대로라면 비마라 마을에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도 그거랑 연관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 내일 나도 조사에 합류하지. 이번 일이 계기가 될지도 몰라. 또 대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가? 그럼 우리 빨리 푹 쉬자. 내일은 더 먼 곳을 조사하러 가는 거야.
어제 머리를 많이 썼더니 아직도 졸리네. 이게 다 대인이 어려운 말을 잔뜩 늘어나서 그래. 슬슬 대인한테 가보자.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휴가를 즐기기 정말 좋은 곳이야. 며칠만 더 쉬어야겠어. 대인! 이봐 대인! 여기서 멍하니 뭐해? 무슨 일 있었어? 너희가 말한 그 실종자는 어떤 사람이지? 20대 초반 남자였지 아마? 왜 그래 대인? 머릿속에 브랜드 그 실종자에 관한 기억이야. 설마 어제 우리랑 그 실종자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 아니, 꿈은 아니야. 오늘 아침 일어난 후 갑자기 머릿속에 그 녀석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더군. 확신컨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최초 경작 기논을 그 녀석한테 넘겼어. 아무래도 그 실종자가 심연교단이랑 관련 있는 게 확실해 보이네. 그래. 게다가 그 녀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주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비마라 마을 사람들한테 가짜 기억이 주입됐다는 거야? 원래는 그 실종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오늘 일로 심연교단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 무슨 사실? 교단의 목적은 여전히 최초 경작기의 눈이라는 사실 말이야. 녀석들은 아직도 눈을 포기하지 않았군. 나한테 이런 기억을 주입한 건 눈에 행방을 하는 유일한 사람인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겠지. 네 걱정도 일리가 있어. 비록 심연교단이 기억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눈을 향한 놈들의 집착을 봤을 때 우리도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겠지. 눈이 아직 우리 수중에 있는지 같이 확인하러 가보자. 눈을 숨겨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 여기야? 외진 곳이라 확실히 찾기 쉽진 않겠네. 그럼 어서 확인하러 가자. 잠깐, 여행자.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지. 이봐, 같이 가.
휘몰아쳐라! 내 이름으로 노래하여 등장! 전부 다 보인다고. 이게 하늘의 이치다. 구수병주.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장치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군. 연문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장치를 작동하자. 우리 집에 놀러와. 난공. 씻어낸다! 가라! 어? 헐? 하늘은 만물을 움직인다. 모든 룬을 빛이 가리키는 구역으로 돌리면 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 문이 열렸군. 가자. 목적지가 바로 앞이야. 막다른 길이야. 조심해. 시면의 기운이야. 치명교단 녀석들 진짜로 왔어.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지식을 반짝이는 순간. 짜잔! 휘몰아쳐라! 퍼져라. 헛!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하늘의 이치가 진군한다. 기억했어. 등장! 난공. 어? 에이? 역시 가짜 기억은 함정이었군. 시면교단이 정말로 우리를 따라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그렇다면
녀석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 갑자기 왜 그래? 느껴지나? 치맥이 요동치고 있어. 심연교단이 또 무슨 짓을 벌인 모양이야. 너 되게 예리하구나. 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난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저쪽 장치를 써서 나가. 내 말대로 해. 심연교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비마라 마을로 돌아가면 그 실종자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양동작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역시 내가 니놈들의 함정에 빠져야만 눈앞에 나타나는군. 경작기의 눈과 자신을 걸고 도박을 한 건가? 이렇게 큰 도박을 할 줄이야.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함정에 빠진 건 나였네. 안 그래? 여광의 검, 데인 슬레이프? 혼자 온 건가? 그 많은 신도들은 다 어디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여광의 검에게 아무리 많은 병력을 쏟아부어봤자 소용없지. 차라리 나 혼자 나서는 게 나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나부터 쓰러뜨리고 말하는 게 어때? 심연 교단이 움직였고 지맥 상태도 이상해. 어서 비마라 마을로 돌아가자. 오라, 저기 있는 추추족 좀 봐. 엄청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은 왜 또 저렇게 얌전해진 거지? 새로운 세계에서 그들은 먼지 쌓인 태양의 작별을 고하고 마침내 고난에서 벗어나 모독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영혼은 순수하고 투명해지겠지. 들었어? 방금 그건 무슨 소리지? 되게 온화한 말투였어. 추추족들을 달래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네. 다른 곳을 살펴보자. 이쪽에 있는 추추족도 얌전해졌어. 봐, 너와 나 모두 여기에 있어. 우리는 사랑에 필요한 끝없는 시간을 되찾았고 슬플 때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아도 돼. 여기야, 여기! 얘네 설마 잠든 건가?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속삭였어. 잠드세요, 아버지. 잠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구분하지 않으리라. 시 같기도 하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추추족이 얌전해져서 다행이야. 비마라 마을도 이젠 안전하겠지? 추추족은 일단 내버려두자.
데인이 지금이라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어서 비마라 마을로 가보자. 짜잔! 하하! 아마디 할아버지, 별일 없었어? 근처에 심연교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시면 교단이라니 그런 얘긴 처음 듣는걸. 아무튼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오늘은 평소와 다르지 않단다. 그럼 다행이야. 아참, 오늘 우리가 없는 동안 실종자에 관한 단서는 좀 찾았어? 실종자?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실종됐다는 게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던 비마라 마을의 청년 말이야. 수메르 모험가 길드의 의뢰까지 맡겼잖아. 그 의뢰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비마라 마을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미안하지만 서두르지 말거라. 나이를 먹어서 깜빡깜빡한 모양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련? 이럴 수가. 알겠어. 우린 일단 가볼게. 뭔가 이상해. 실종자 얘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까먹을 리가 없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설마 실종자에 관한 비마라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 또 지워진 걸까? 응,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실종자라니? 누구? 역시 여기도 이런 반응인가? 네가 칭찬했던 사람이잖아.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20대 초반에 착하고 열정적이라던 친구 말이야. 아, 누구 말하는지 알겠다. 정말? 기억났어? 내가 젊은 친구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내가 정말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 사람밖에 없지. 틀림없어. 근데 실종이라니 무슨 소리야? 방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 멀리 안 갔을 거야. 이상하네. 바흐람은 기억도 있고 심지어 방금 봤다고 했어. 설마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실종되기 전 시간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위대한 루카데바타 때처럼 모두가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 기억에 변화가 생긴 거야. 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실종존으로 돌아온 거라면 주민들이 그 사람이 실종된 걸 모르는 것도 설명이 돼.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거라면 우린 지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거네. 치맥 이상현상을 까먹고 있었어. 저번에 네가 가족의 기억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곳의 시간이 그 사람의 실종 전으로 돌아간 것도 설명이 돼. 맞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 드디어 그 사람을 찾을 기회가 생겼어. 근데 아까 바흐람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갔다고 했잖아.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지? 치맥의 이상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누구의 기억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그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실종자가 가진 능력은 바로 맞아! 그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 사람한테 더 가까워질 만한 단서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그 능력의 허점이라든지. 기억 속 장소는 모두 비마라 마을이나 그 근처야.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기억 속에서도 시간이 흐른다면 기존 기억과 충돌할 수 있어. 그럼 위화감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직접 경험한 기억과 주입된 기억 사이엔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거야. 어쩌면 시간적 제한이 있을지도 몰라. 어쩐지 한참 동안 하늘의 색이 조금도 변하질 않더라. 즉, 이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기억을 주입하는 능력의 허점인가? 주입된 기억은 추가로 심어진 거니까 하루 24시간의 범주 밖에서 벌어진 일인 셈이지. 만약 주입된 기억 속에 시간이 흐른다면 당사자가 위화감을 느끼게 될 거야. 예를 들어 5회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 라는 의문이 생기겠지. 그래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한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점의 기억을 주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촌장님이 그 사람을 잊은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 찾는 의뢰를 신청하기 전 시점이었던 거야. 아까 데인슬레이프한테 기억이 한 번 주입됐었는데 설마 한 번이 아닌 건가? 하늘의 색이 그녀가 전에 언급했던 시점이랑 일치해. 기억났어! 전에 아토사가 이렇게 말했었지? 그러고 보니 매번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네요. 기억 속에선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어요. 분명 한참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날은 어두워지지 않았죠. 맞아, 바로 그거야! 여긴 아토사의 기억 속이라고! 그 사람이랑 아토사는 분명 거기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제2의 탈모니가 했던 말은 옛날 용병 시절 때의 입버릇일 뿐 애들을 겁주려던 건 아니었대요. 그나저나 매번 제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당신은요? 저한테 할 말 없나요? 정 할 말이 없으면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강인하지만 동시에 섬세한 여성이에요.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요. 어라? 저쪽은 당신 친구분들인가요? 이 기억 속에서 아토사는 아직 우릴 모르나 봐. 네, 친구인 셈이죠. 절 찾느라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아토사 씨, 정말 미안하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지금은 일단 친구들을 맞이해야겠어요. 나중에요? 네, 알겠어요. 전 먼저 비마라 마을로 돌아갈게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만나서 반가워, 여행자.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지?
극도의 슬픔에서 탄생한 그는 운명의 배틀이 될지니. 넌 카리베르트 알베리이지? 날 알아? 이거 놀랍네. 난 널 처음 보는데. 아, 알겠다. 기억 때문이구나. 네 가족의 기억을 통해 그 시절의 나를 본 거 맞지? 여긴 아토사의 기억 속이야. 원래는 아토사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건데 자리를 옮겨서 얘기하자. 작별 인사는 아토사한테 짧은 정보를 남기면 되겠지. 내 의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너희도 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 괜찮아. 손님 대접할 기력은 있거든. 줄곧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네. 극도의 슬픔과 고통, 핏줄에 흐르는 기대와 후회, 거기에 상식을 초월하는 심연의 힘까지. 이 모든 게 갖춰지면 난 운명의 배틀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하지만 사실 내가 운명의 배틀이 되는 건 아니야. 운명의 배틀이 나를 통해 구축될 뿐이지. 그때 카리베르트 알베리히는 이미 죽었어.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는 운명의 배틀에 남아있는 의식일 뿐이야. 그리고 운명의 배틀은 지맥을 엮는 기계야. 처음엔 일부 기억을 만들어 주입하는 정도지만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운명의 배틀의 효과도 점점 강해져서 진짜 지맥을 엮어낼 수 있게 돼.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어 지맥을 엮어내는 순간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게 고작인 낮은 수준의 능력은 사라지고 진정한 세계급 도구로 거듭나는 거지.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미완성품을 다룰 권한은 나한테 일종의 보상이나 마찬가지야. 어쨌든 난 이걸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멋대로 머릿속에 그 기억을 주입해서 미안해. 너랑 마을 사람들한테 폐를 끼쳤네. 난 그저 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 마치 내가 거기에 살았던 것처럼 말이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아마도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 그치만 난 말이야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리고 정말 알고 싶었지. 내가 살아서 나만의 인생을 살았다면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디아 할아버지, 바흐람, 제이의 할머니, 그리고 아토사까지. 재앙도 저주도 없는 조용한 마을에서 모두와 평화롭게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나만의 인생을 갖고 싶었던 거야. 그게 설사 사람들의 기억 조각을 이어붙여 만들어낸 허구일지라도. 정말 바보같지? 어차피 난 진작에 죽었는데. 내 삶은 8살 때 끝났어. 어른이 될 기회는 없었지. 오직 정신적 나이만 무의미하게 성장했어. 심지어 이 모습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상상해낸 내가 어른이 된 모습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 걸. 만약 내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갑자기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여광의 검 데인슬레이프님 말이야? 그쪽 상황은 이미 끝났을 거야. 갈 필요 없어. 난 원래 기억 속에만 존재할 수 있거든. 지금처럼 의식 공간에서 너랑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 운명의 배틀이 완성된 거지. 데인슬레이프님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분이 눈을 잃은 건 그저 내가 때마침 그분의 생각을 눈치챘기 때문이야. 눈은 처음부터 데인슬레이프님의 몸 안에 있었지. 그분은 우리 계획을 역이용해 심연 교단을 가짜 은닉처로 유인한 다음 공주님과 다시 만나려 했을 거야. 그리고 경작기의 눈은 너에게 맡기고 널 먼저 은닉처에서 내보냈겠지. 그럼 데인슬레이프님은 자신의 목적도 이루고 눈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으니까 계획은 완벽했어. 맞아.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너에게 눈을 넘겼다고 여겼거든. 너랑 그분이 은닉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행자. 네?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지. 그때 난 데인슬레이프님이 여행자에게 눈을 건네는 가짜 기억을 심었어. 상황이 급박했던지라 데인슬레이프님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가짜 기억을 믿으셨지. 미안해. 난 운명의 배틀을 완성해야만 했고 그러려면 그 눈이 필요했어. 너한테 숨기려는 건 아닌데 실은 나도 공주님의 목적이 뭔지는 몰라. 티바트의 지맥 시스템은 이 별 깊숙이 뿌리내렸어. 새로운 지맥을 만든다 한들 기존 것을 대체할 수 없고 확장할 수도 없지. 그분의 계획 앞에서 나는 너무도 작은 존재라 내가 아는 건 극히 일부야. 하지만 적어도 난 운명의 배틀로 내 목적을 달성했어. 내 아버지 클로타르 알베리히 기억나지? 기억에서 만났잖아. 추추족이던 내가 심연의 힘으로 자아를 되찾았을 때 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어. 그때 아버지께서 날 다독여 주셨지. 여긴 동화 속 왕국이고 난 작은 마물로 변했을 뿐이라고 말이야.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었어. 내 목적은 단순해. 운명의 배틀이 거의 완성되어 기억을 창조하는 능력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추추족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하는 거야. 기억 속에서 나는 아버지처럼 추추족들에게 동화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지. 난 세상을 바꿀 순 없어.
현실에서 존재조차 사라진 내겐 이 정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운명의 배틀에 남은 의식인 나는 진작에 소멸했어야 할 존재였지만 이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거야. 이제 자기 전 이야기도 다 들려줬으니까 슬슬 잠들 때가 됐네. 결국 카리베르트의 마지막을 놓쳐버렸구나. 카리베르트의 의식이 소멸해서 여기도 곧 사라질 주인 없는 공간이 됐어. 우린 여기에 존재해선 안 되니 서로를 만질 수도 없지. 그게 아니었다면 나도 오빠를 안아줬을 거야. 가볍게 얘기나 나눌까?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오빠랑 얘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흔치 않은 기회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방금 전투는 정말 힘들었어. 대인과의 전투 말이야. 아직도 나한테 검을 휘두르는데 망설임이 있더라. 그렇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여광의 검의 상대가 못 됐을 거야. 500년 전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게. 운명의 배틀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어. 천리가 깨어나기 전까진 말이야. 천리는 500년 전 켈리아 재앙 때 잠에 든 뒤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얼마 전에 물의 신이 스스로 신절을 부순 일 기억하지? 그런 규칙을 모독하는 행위에도 셀레스티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 그게 바로 그 증거야. 다만 천리는 언젠가 반드시 깨어날 거야. 우리가 아직 그 계기와 이유를 모를 뿐이지. 그런 셈이지. 카리베르트를 생각해봐. 그는 순수하기 그지없지. 이 내면 세계의 공간처럼 단순하고 평온해. 심지어 추추족인 시절에는 거울에 비친 가면 속의 모습을 보고도 정신이 오염되지 않았어. 그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타인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존재할 자격을 대체 누가 박탈했지? 물론 이건 예시에 불과해. 천리에 대한 내 감정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테르? 이 세계에서 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너뿐이야.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럴 마음이 안 드네. 왜냐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거든. 어째서 나랑 같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거야? 여행의 종착지에서 나는 끝에 꽃바다에 도착했어. 기억나? 우리가 함께 다른 별을 여행하던 먼 옛날, 오빠는 우주 어딘가에서 그 꽃이 가득 핀 꽃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바로 그곳, 그 꽃바다가 그렇게 내 눈앞에 펼쳐졌어.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설마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아이테르.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진, 내가 마지막 답을 얻기 전까진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또 어떻게 오빠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주인이 없는 공간이니까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다다랐겠지. 사실 카리베르트가 사라진 순간 이 공간에서 우린 서로 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기억도 남지 않게 됐어. 애초에 존재해선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이번 만남 또한 마찬가지지. 왜 그런 얘기를 지금에서야? 피곤해. 아직도 조금 몽롱하네. 너보다 조금 일찍 깨서 비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우리 둘이 마을 근처에 잠들어 있었대.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질 않아서 데려왔다나 봐. 참, 그리고 아까 대인도 왔었어. 약간 다친 것 같던데. 네가 무사한 걸 확인하곤 떠났어.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그 녀석 괜찮을까? 그러고 보니 기억에서 본 그 사람 말이야. 넌 카리베르트라고 불렀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실종자였을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어이, 여기 있었구나. 잘 잤어? 다흐람? 되게 신나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좋은 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어제 우리 마을에서 그 실종된 친구를 찾는 수색팀을 꾸렸거든? 모험가한테만 맡겨두는 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지. 그렇게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기억이 났다는 거야.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마을 밖에 있는 어느 나무 밑에서 실종된 그 친구를 봤대. 그 친구는 혼자 졸고 있는데 부모님이 깨워서 데려갔다지 뭐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떠났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들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참나, 어떻게 그걸 잊었을 수 있지? 아, 맞다. 이름도 떠올랐어. 카리베르트라고 하는 친구야. 특이한 이름이지? 진작 떠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 친구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야. 그럼 우리도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다들 카리베르트가 떠났다고 여기는 모양이야. 어쨌든 일이 끝을 맺어서 다행이네. 아토사 쪽 상황도 확인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혹시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으면 우리가 알려줘도 되잖아. 아까 마을에서 안 보였으니까 아마 그 나무 밑에 있을 거야. 어서 가보자. 아토사, 여기서 멍하니 뭐해? 오셨군요. 안 그래도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수색팀에 합류해 조사하던 길에 카리베르트 씨에 관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정말이지, 그렇게 중요한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줄이야.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언제였더라? 뭐, 됐어요. 사람의 일생은 추억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관한 추억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그를 만나 행복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앞으로의 일은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조금 센 척 해버렸네요. 저 차인 거죠? 그게 아니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났을 리가 없으니까요. 위로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전 괜찮으니까요. 카리베르트 씨 말대로 인생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겠죠. 그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저를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 이제 제2의 탈모니를 도우러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된 거겠지? 모두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참! 카리베르트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라? 사진이잖아? 어디서 난 거지? 어디 좀 보여줘봐.